멸공 이어 주적 논쟁. 북한이 어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그리고 지난 11일에 이어서 올해만 3번째 미사일 실험에 나선 건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국민의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발사한 미사일은 이동형 발사체에 의해서 발사된 미사일인데요. 이 이동형 발사체는 킬체인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선언 운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SNS에 딱 5글자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적은 북한, 이런 메시지를 올린 건데요. 정혁진 여사 나오셨는데 정 변호사님은 국방부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네네. 주적은 북한이다.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낸 건데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모셨던 장관 중에 한 분이 김관진 장관이었어요. 예. 그때 보고하러 장관실 들어가 보면 뒤에 사진이 제 기억에 2개인가 3개인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이제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장, 그다음 또 한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휴전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인데, 전쟁이라고 하면 결국은 상대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했던 적은 누구냐? 결국은 북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를 갖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계산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했다라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경제적으로는 북한하고 수십 배 격차가 나지만 군사 안보적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겐 뭐가 있냐면은 핵이 있고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그 서로 간의 그 여야 간의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최근 윤석열 후보는 멸공을 연상시키는 사진들에 이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안보 이슈를 강조하는 모양새인데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장보기에는 좀 진심인 편입니다. 달파 멸코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4호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문땡땡님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안보로 보수층을 집결하는 데 주력하는 듯한데 오히려 중도 외연 확장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거부감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은정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런 안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이제 홍길동 예를 많이 들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지금 북한을 적인데도 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상황들.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들, 국무장관들은 긴급하게 다 통화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열렸죠. 안보리가 열려서 거기서도 6개국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상황에 가장 어떤 영향을 받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 변화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외국 외신들은 놀랍니다. 왜 대한민국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저렇게 세계 4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온하지? 왜 미국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다 긴장해서 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하지?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보면 결국 탈레반이 바로 이제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아프간 정부군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적은 탈레반인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적개심을 못 느끼고 있다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죠.
바로 그게 대한민국의 저는 상황이라 봅니다. 즉 북한은 지금 모든 종류의 무기들을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 국방비 쓴다는 게 결국 핵 앞에는 무력하기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도 2발 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방향을 우리로 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틀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등인데 이 나라와 관계가 과연 지금 원활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런 문제에서 다시금 이 주적, 즉 우리의 적인 누군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군인들이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그거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예전부터 국방백서에 있던 주적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윤석열 후보가 다시 제기한 문제인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거는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이현주 의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호전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이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해 이처럼 공개적, 직접적으로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최근 행보와 이어지는 의도적 발언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은 국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의 하원기 수석 부대변인은 주적은 북한이라는 윤 후보 글에 응수하면서 주적은 간부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병사라면 모두가 알만한, 그리고 맞이해 가면 힘은 내가 들었는데 생색은 엉뚱한 데서 등의 해시태그를 같이 붙여놨는데 글쎄요, 주적은 우리 군대의 간부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보이는데요. 논란이 되자 하원기 수석 부대변인은 이 글을 삭제하긴 했는데 최지봉 교수님, 저 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 글이 저렇게 쓰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 네. 주적이 북한이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해요. 그리고 뭐 이현정 의원은 비판적으로 얘기하시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도 주적으로 보고 있고요. 북한을. 아니 북한이 주적이지 그럼 아니고 뭡니까 대체? 그러나 북한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주적이지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현재 휴전 상태에서 북한은 주적이 맞고요. 우리 국방부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혹시나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 NSC 회의 소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는 예. 주적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저렇게 선제 타격, 주적, 멸공만 얘기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사력을 올리고 국방비를 강화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우리가 대응하고 만약에 도발한다면 거기에서 2배, 3배 더 강하게 저는 반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북한과 그런 긴장감이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강력한 국방력과 대응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지도자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만 보이시지 말고 우리가 그럼 한반도 평화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